혹시 자녀분이 결혼하면서 집을 물려주는 것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집을 물려주신 후에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대가 변했고 자녀들의 생각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당신의 노년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3세 김은혜 씨, 혼자 맘속으로 삭히고 눈물을 삼키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 결국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아들 현철이를 혼자 키워낸 김은혜 씨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담긴 주택 한 채로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던 아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넓고 좋은 곳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라며 자신 명의의 주택을 아들 부부에게 내주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비좁고 낡은 빌라였지만 혼자 지내기에도 좁지 않고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부모로서 마지막 선물을 준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은혜 씨가 가끔 집에 들러 안부를 물으려 하면 며느리 수진 씨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돌려서 하는 말들이 김은혜 씨의 마음을 조금씩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려면 미리 전화 주세요. 저희 상황을 먼저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마치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김은혜 씨는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어지간하면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은혜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이 없어 걱정하다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한번 가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들 현철 씨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집에 수리할 곳이 있다거나 회사 사람들이 온다는 핑계를 대며 번번이 어머니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실망했지만 맞벌이 부부니까 바쁜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김은혜 씨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김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외식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집 근처 공원에서 간식을 먹으며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김은혜 씨가 집에 오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는 핑계를 대면서 처가댁 사람들과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남편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은혜 씨는 아들이 자신을 피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수지는 매우 교묘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남편을 통해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현철 씨는 처음에는 어머니 편을 들려고 했지만 매일 밤 아내의 불만을 들으며 점점 어머니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수지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시어머니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젊은 부부에게는 독립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주입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지는 현철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심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면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삶이 없어질 것이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현철은 아내의 이런 말들에 점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아내의 주장에 서서히 세뇌되어 갔습니다.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아내의 편을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영향으로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집을 내어준 순간부터 이미 관계의 역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공원 모임을 목격한 후 김은혜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김은혜 씨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전 재산을 거의 아들에게 준 김은혜 씨에게는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큰 돈은 며느리와 상의해봐야 한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김은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요. 집도 어머니 명의라서 부담스럽고 솔직히 며느리인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의료 지원도 알아보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놓은 집에서 살면서도 며느리는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현철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집도 자신들 명의가 아닌데 돈 나갈 일만 생기면 불안하다고,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왜 자신들이 내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가족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당당하게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현철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내의 강한 반대에 결국 어머니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로부터 듣는 말들이 그를 완전히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교묘하게 남편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냐며 자신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결국 혼자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간신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은혜 씨가 아들 부부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처가댁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사드리며 자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가 어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며느리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서 간병까지 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은혜 씨가 큰 수술을 받을 때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씨는 그제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친정에는 극진하면서 시댁에는 철저히 냉정한 이중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마친 김은혜 씨는 홀로 회복 과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보호자 없이 지내야 했고 퇴원 후에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좁은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면서 김은혜 씨는 며느리 수진의 전략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자신을 아들로부터 떼어내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첫 번째 전략은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끊임없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였습니다. 김은혜 씨가 전화를 걸 때마다 수진은 남편 앞에서 일부러 힘든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어필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미래에 대한 공포심 조성이었습니다. 수진은 현철에게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해질 때를 가정하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면 간병비와 의료비로 인해 자신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다시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논리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집도 자신들 명의도 아니고 시어머니 부양이 자신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현철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아내의 말에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내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또한 이중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는 극진히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효부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 앞에서는 교묘하게 감췄습니다. 김은혜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조종에 의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며느리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고 어머니의 아픔과 외로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씨의 건강이 회복되어 가던 중 정말 마지막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차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 예정이었고 수술 전날 밤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딱 하루만 자신 곁에 있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수술이 무서워 혼자 있기가 두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철은 며느리와 상의해봐야 한다며 말을 흐렸고 며느리는 아예 냉정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병원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간병인을 구하세요. 맞벌이로 바쁜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김은혜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 되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거절당한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말에 완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김순애 씨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은혜 씨는 그날 밤 혼자서 수술 전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이 함께 있었지만 김은혜 씨만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곁에 아무도 없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간호사들조차 혼자인 김은혜 씨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김은혜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순진하게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집을 내어주면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소외될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은혜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을 자식에게 넘겨준 후 냉대받는 부모들의 사연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개입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영향으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냉정해지는 사례가 흔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자신의 상황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집을 증여해버리면 부모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 자식들이 부모 부양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신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만의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또한 자식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미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부모보다는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김은혜 씨에게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고급 리조트에서 행복한 모습을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마지막 실망을 했습니다. 자신의 수술비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은혜 씨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김은혜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직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지, 자신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집은 여전히 김은혜 씨 명의였고 아들 부부는 법적으로 그 집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무사는 김은혜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집 소유주로서 언제든지 거주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도 없고 임대료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적 권리를 확인한 김은혜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외롭고 힘들다는 것,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봐 달라는 것,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을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생활에 간섭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상의해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통화는 불편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며칠 후 김은혜 씨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직접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연락 자제해 주세요. 어머니께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요. 수진은 이제 더 이상 말을 돌리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연락하시면 저희들 생활을 방해하시는 거고요. 저희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도 따로 보낼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명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 세대가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수진은 말했습니다. 사실상 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모든 것에 대해 감사는커녕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 편 만드는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내릴 결정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고 당하기만 하는 삶은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사가 해준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권리를 찾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먼저 김은혜 씨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 몇 명에게 연락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간의 일에 개입하기를 주저했던 분들도 김은혜 씨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은혜 씨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직장에 나가 있는 평일 오전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후 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법무사에게도 미리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김은혜 씨는 도어락 전문 기사를 불렀습니다. 집 소유자 신분증을 제시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는 처음에는 가족 간의 분쟁일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에는 문제없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뀐 도어락을 확인한 김은혜 씨는 드디어 자신의 집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2년 만에 발을 들여놓는 자신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며느리 수진의 취향이 완전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김은혜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잠시 감정이 북받쳤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고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김은혜 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옷장에는 명품 옷들과 값비싼 가방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비는 도와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 서랍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친정에 보낸 각종 선물 영수증들과 용돈 송금 기록들, 명절마다 비싼 선물들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들을 합치면 김은혜 씨의 수술비를 보태주고도 남았습니다. 김은혜 씨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이용당했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 하면서 자신의 친정에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개인 물품들은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마당에 모두 쌓아두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자신의 공간이 된 집이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집 안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녁 6시 30분 김은혜 씨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며느리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지는 남편 현철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현철이 입력한 비밀번호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문 앞에서 당황해할 때 김은혜 씨는 집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은혜 씨가 집 안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당에 자신들의 짐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무슨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짐까지 함부로 만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밖으로 모두 내놓기까지 하신 거예요? 라고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며 이 집의 소유주는 여전히 자신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동안 집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거주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들 현철은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김은혜 씨의 단호한 표정과 준비된 모습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김은혜 씨는 아들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수술을 앞두고도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냉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반박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를 일일이 챙길 여유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김은혜 씨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진에게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여유가 없으면서 해외여행은 어떻게 갔느냐고, 친정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 물었습니다. 수진의 이중적인 모습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자신들의 소비 내역을 김은혜 씨가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엄마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냐고, 엄마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 씨는 두 사람에게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 집에서 살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에요. 하지만 김은혜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김은혜 씨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임대료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집 소유주가 가족에게 거주를 허락했던 것일 뿐이며 언제든지 그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법무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나갈 수는 없다고, 적어도 몇 달의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은혜 씨는 단호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수진에게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수술 전날 밤 병원 간호를 부탁했을 때는 냉정하게 거절했으면서 이제 와서 유예기간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보여준 냉정함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며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소홀히 대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사과는 이미 때가 지났다고 아들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외면하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한 순간 이미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자식을 길거리로 내쫓는 어머니라는 소문이 날 건데 안 부끄러우시겠어요? 라며 체면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김은혜 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과 교회 식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고 오히려 사람들이 김은혜 씨를 안타까워하며 응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서로 대화로 풀어보자고 애원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수진의 눈물 연기를 뻔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냉정함과 이기심이 진짜 모습이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보이는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화할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지만 수진이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아니라 배제와 차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대화를 원한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었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들 현철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보자고, 가족이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문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김은혜 씨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아들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어머니가 수술대에 혼자 누워있을 때 가족이라는 생각을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밤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임시로 모텔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아들 부부가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집이었지만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은혜 씨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집의 일부를 임대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입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몇 주 후 아들 현철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내 수진과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대화를 나누며 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현철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자상하고 포용력 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아들은 이미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에게 돌아오려 해도 이미 늦었다고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현철은 결국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은혜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정을 끊었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김은혜 씨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김은혜 씨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주변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집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부모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섣불리 손에서 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김은혜 씨는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자식의 사랑은 조건부일 수 있다고, 특히 결혼 후에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영향으로 부모와 멀어지는 자식들의 사례를 너무 많이 봤다고 합니다. 김은혜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말년의 평온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은혜 씨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자유롭고 넉넉하지 않지만 당당한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은혜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내어준 순간부터 부모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결혼 후에는 이미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년의 평온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산을 함부로 손에서 놓지 마시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